그러면은 안에 들어가는 저분자가 좋겠네? 사실 그렇진 않고요. 뒤에 성분표를 보잖아요. 중요합니다. 몇 %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퍼센트로 표시가 안 돼 있다 하면은 우선순위상에서는 일단 내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원장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화장품을 즐겁게 바르고 쓸 때 원료를 잘 알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 편으로 찾아뵈었는데요. 지난번에는 바세린에 들어가는 페트롤라툼, 여기 뭐 립밤에도 들어가고 다양한 연고에도 들어간다고 했지만 여러 개 좀 쓰이다 보니까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페트롤라툼으로 찾아뵈었었고, 오늘은 두 번째로 히알루론산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히알루론산도 사실 여러분이 명확하게는 없더라도 화장품 가게에 갔거나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거나 올리브영에서 가봤으면 분명히 들어보시거나 직접 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화장품에도 많이 사용되는 성분인데, 화장품 말고도 여러 의료기기나 제품에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효능이 있고 어떻게 이걸 좀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 어떤 히알루론산을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알루론산, 영어로는 히알루로닉 액시드. 보시면 분자 구조로 들어갔을 때 그 분자들이 이어져 가지고 물들을 끌어당기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시술을 하고 남아서 버리지 않은 필러를 들고 왔는데 필러에도 사용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마치 젤리처럼 이 히알루론산 알갱이들이 뭉쳐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퍼트려 보면은 잘 퍼져요.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그마한 애들이라도 얼굴에 들어갔을 때는 얘네가 수분을 끌어당겨서 볼륨이 탁 생기게 되는 그런 물인데요. 그만큼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으로도 사용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제 필러를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발견됐는지 간단하게 재미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히알루론산은 어떻게 발견됐냐, 우리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님들이 포의 안구 유리체, 어렵게 설명될 수 있지만 눈알이 이렇게 있다, 이 안이 뭔가 투명한 액체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여기서 포함되는 게 히알루론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가 그토록 익숙하고 화장품에도 많이 쓰냐 하면은 보습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몸에도 원래 다 있는 성분이거든요. 피부에도 있고, 얘네들은 분자 자체가 자기가 갖고 있는 무게 대비 1000배에 달하는 물을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필러 자체도 이제 효과를 보는 거죠. 보통 1cc 단위로 필러가 포장이 되는데 우리 얼굴에 넣어주게 되면 1cc만큼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물을 끌어당겨서 볼륨을 만들어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친구들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수분을 끌어당기면 그 자체만으로 탄력을 좀 개선하고 주름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애초에 우리 피부에 원래 있는데 얘네들이 콜라겐이랑 엘라스틴 생성을 촉진해서 더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 그 밖에도 상처 치유도 촉진하고 항염 효과도 있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효과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력한 보습 효과, 물을 많이 끌어당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탄력을 개선시키고 주름을 감소시키고 장벽을 강화하고 상처 치유를 촉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저번에 백색 페트롤라툼 때도 말씀드렸죠. 가장 공식력 있는 기관인 FDA에서 이 히알루론산의 사용을 승인했는데, 어떻게 승인을 했냐, 의약품 및 의료기기로서 사용할 때 관절주사제, 안과수술, 피부 필러, 이렇게 세 가지로 승인을 했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할머니들 아야 해서 정형외과 가면은 관절에도 이걸 넣어주기도 하거든요. 단순히 필러로 쓰지도 않고 관절염 치료도 사용이 되고, 이 역사 자체가 소의 안구 유리체, 즉 안구 안에 있는 것을 뽑아내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인즉슨 눈의 형태를 유지하고 보호할 때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안과 수술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의약품에 대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화장품에서 쓰게 되면은 보습제로서 FDA가 승인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보습제, 세럼, 크림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바르는 게 어떻게 히알루론산이 화장품으로서 효과가 있을까? 스킨 베리어를 다 통과하는 게 아닌데, 보시면은 스킨 베리어, 피부 장벽은 표피로 이루어진댔죠. 표피에서도 발라 넣어보면은 위쪽에 각칠층이 있고 그 밑에 세포층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얘네들은 살아있는 애들, 얘네들은 죽은 애들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분열이 시작해서 세포들이 위로 쌓여나가면은 이 죽은 애들이 되는데, 얘네가 이제 성곽이라고 보면 돼요. 히알루론산이 통과하는 거는 어디까지냐, 여기서 진피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표피에서 각질까지는 통과해서 이 살아있는 표피의 아래 세포층까지는 도달을 하게 됩니다.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우리 피부 세포들과 교감을 하면서 히알루론산을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거는 바르는 화장품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피부 장벽의 중간층까지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수분을 머금어서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고에서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수분을 준다 이러면 이제 과장 광고라 보면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똑똑하게 소비를 할 때 바르는 화장품으로서의 히알루론산은 피부 장벽까지는 도달을 해서 거기에 수분을 가둬놔서 좀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바르는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이 세포
세포 이동을 촉진하고 상처 치유를 촉진했다. 바르는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피부 보습을 잘 시켜주었다. 8주 동안 써보았더니 피부의 수분 함량이 증가하고 탄력이 개선되었다. 불피층에도 침투하여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젤을 바른 그룹은 피부 수분 함량이 증가하였다.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입증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었어요. Low Molecular Weight Hyaluron, Low Molecular Weight, 저분자란 뜻이죠. 똑똑하게 소비를 해보시거나 화장품을 많이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알루론산을 사러 가면은 저분자다, 고분자다 광고하는 걸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바를 때 조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떤 걸 발라야 할까라는 개념에 있어서 이 히알루론산 분자 크기가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있고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자 크기가 크면은 고분자, 작으면은 저분자인데요. 얘네들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흰베리어에서 각질층, 그 밑에 세포층이 있었으면 이 큰 놈들은 얘네들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피부 표면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럼 표면에 머무르면은 아니 흡수도 안 되는데 뭐가 좋냐? 표면에 있는 것만으로도 보호막을 형성해서 수분 증발을 막고 그 자체로서 이제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어떤 층을 만들어내는 거죠. 얘네들 자체적으로 수분을 주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이 보호막이 돼가지고 보습 효과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 저분자 히알루론산은 얘네들을 통과를 해서 세포층까지 도달을 합니다. 더 깊은 층까지 수분을 공급하고 안쪽에 같이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습 효과를 제공한다고 보면 되세요. 얘네들은 발려 있어도 마치 우리가 보습제 발랐다가 시간 지나면 날아가서 다시 당기는 걸 느끼는 것처럼 날아가게 될 텐데 이 안쪽에 들어가는 저분자들은 조금 더 오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 탄력도 주고 잔주름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에 들어가는 저분자가 좋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고요.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벽을 쌓는다고 했었을 때 큰 자갈만 와라라라라 해놓으면은 큰 분자들 사이에 빈 공간이 막 생기잖아요. 거기에다가 작은 자갈로 넣어놓으면은 이게 밀도 있게 탄탄해지는 것처럼 고분자로만 하지 않고 저분자도 넣으면은 이제 좀 더 완벽한 수분 보호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고르느냐, 여러 크기의 히알루론산 분자를 포함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분자도 있고 고분자도 있어서 큰 놈들은 바깥쪽을 지켜주고 작은 놈들은 안쪽에 포함돼서 지켜주고 어쨌거나 골고루 포함된 걸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저분자로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다중분자로 된 거인 것을 사서 꾸준하게 발라주는 것이 좋다. 히알루론산만 보습을 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라마이드, 폴리에스테롤, 지질, 글리세린 같은 보습 성분에 도움이 되는 다른 화장품 성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된 걸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장님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사실 화장품 제품까지 하나하나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대신에 확실한 기준은 좀 제시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장품 샵에 가서 제품을 본다 했었을 때 뒤에 성분표를 보잖아요. 함량이 중요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애매하게 적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은 그런 애매함에 당하지 마시고 이 순수 히알루론산 함량이 몇 %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뒤에 제조란에다가 히알루론산 함량 1%, 2%, 3%라고 보셨을 때 이 퍼센트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퍼센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 높으면 높을수록 막상 좋아지는 게 아닌 게 제가 아까 필러를 발라보았을 때 진짜 히알루론산으로만 돼 있으면 되게 미끌미끌하고 발림성이 좋지가 않거든요. 화장품 회사의 기술로서 발림성 좋게 불편하지 않게 잘 녹여내느냐가 중요한데 이건 이제 성분명으로는 알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봤을 때 알 수가 있겠죠. 퍼센트로 표시되어 있는 게 조금 더 정직하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보면 되시고 거기서 높을수록 좋은데 뚜껑을 따봐서 테스터를 얼굴에 발라보세요. 그래서 발림성이 좋으면은 함량도 높게 해놨는데 발림성도 좋게 만들었구나, 좋은 제품이구나, 믿고 써봐도 되겠다, 이런 기준으로 좀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먹는 히알루론산은 아직까지 연구 결과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먹는다고 해서 다 글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되고 여유가 되시면은 내가 영양제 하나 먹는다 라는 느낌으로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필수적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 결과가 더 나오면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페트롤라툼에 이어서 히알루론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소의 눈 아래에서 이제 유래가 되어서 히알루론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 FDA에서 승인을 받아서 필러나 관절이나 눈 수술이나 화장품에서 보습을 위해서도 사용이 된다. 물 분자를 되게 많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보습 효과가 탁월하다. 근데 우리 피부에 발랐을 때 고분자는 위쪽에 머물러서 보호막을 만들고 저분자는 안쪽까지 침투해서 장기적인 수분감을 만들기 때문에 잘 섞인 걸 고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함량이 높은 거를 고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테스터로 발라보고 발림성이 좋은 것을 사용해보면 즐거운 미용 화장품 라이프를 똑똑하게 즐길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